1월 30일 금요일 광명우스컵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권승철입니다. 이번 회차는 6, 7, 8, 10, 11라운드는 4대3의 라인 맞대결, 9라운드는 5대2의 싸움에서 과연 김민균이 오태희와 동반 입상 성공할 수 있느냐가 관심사다 말씀드리면서 12라운드는 같은 성향 선수로 구성된 이 비노조로 구성된 편성이 짜여졌습니다. 이성록과 오기호의 힘 대결로 경주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근 금요 우승급 경주가 상당히 좀 어렵게 많이 흘러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좀 우승을 해야지만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승급 금요 라운드에서 상당히 좀 금요일날 많은 이변이 발생이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강자들이 좀 더 집중력을 발휘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분위기상 힘과 힘 대결의 경주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같은 성향 선수로 구성된 편성도 쉽게 흘러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점에서 배당 가능성 충분히 얼마든지 생각한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정언론 2조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말씀드리면 이인우, 안재용, 이성록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인우, 안재용, 이성록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몇몇 인터벌 내용 살펴보면 오태희, 남영찬, 김종현, 함동주, 정혜권, 김범준, 김현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오태희가 끝까지 주드록을 발휘해 나갔습니다. 전반적으로 빠른 시속은 아니었습니다만 끝까지 버텨내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남영찬, 김종현이 저칭 나서봤습니다만 넘어서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성록, 박철성, 정동호, 고재준, 허동혁, 김기동, 함동주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최근 다소 주춤했었던 이성록이 주드록 발에 나가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고유한, 안효은, 박민호, 하수영, 최성국, 조용현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었는데 대회를 이끌어 나갔었던 고유한이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한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하수영이 저친 노려봤습니다만 대회를 넘어서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인우하고 김준철이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었는데 전반적으로 이인우의 시속감이 상당히 좀 좋았었다는 점 김준철은 막에 만족하면서 훈련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인우, 안재용, 이성록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좀 좋았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 선발급 광명우스컵 6라운드부터 한 라운드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우스컵 6라운드 4대3의 라인 맞대결, 아무래도 공민우가 특선에서 내려온 강급자, 과연 윤승규, 이승현, 박성근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성현도 주드록 발에 나갈 수 있는 선수입니다. 시속감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강진원, 김기동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김기동과 협건보다는 박성현이 내선 잡고 힘을 쓰게 된다면 강진원과 협건 펼쳐 나가면서 공민우와 신경전 펼쳐 나갈 수밖에 없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공민우도 저측이 타임 잡아 나갈 수 있는 만큼 연대세력 윤승규 한번 호흡을 맞춰 나갈 수도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윤승규 선행 나선다면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민우 뒷자리에서 공민우가 해결하게 된다면 윤승규 쫓아는 나설 수 있는 것 같아요. 쫓아 나서게 된다면 공민우가 윤승규와 호흡을 맞춰 나가는 견주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윤승규 좀 마크 놓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박성현을 상대로 공민우가 쉽게 넘어서지 못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공민우하고 박성현의 동반 입장 쪽에 공민우하고 박성현의 동반 입장 쪽에 좀 더 유리하고 안정감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좀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공민의 뒷자리는 아무래도 윤승기가 막혀 나가면서 노조 완승 거둘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공민하고 윤승규, 공민하고 박성현인데, 아무래도 박성현이 힘을 써서 버텨내는 작전, 윤승기를 완벽하게 챙겨 나갔을 때 윤승기가 마크 지켜낸다면 따라는 나설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국민하고 박성현의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는 국민하고 윤승기의 동반 입장 차선 기대해 볼 수 있는 국민우가 아무래도 객관적인 기량면에서 좀 더 앞서 나가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박성현도 힘을 쓰는 경주 운영 펼쳐 나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김기동이 힘을 쓰고 박성현이 힘을 썼을 때는 강진원도 후미권 막혀 나가는 작전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박성현이 힘을 쓰게 된다면 강진원이 이를 상대로 직선 추입발 살려 나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강진원도 추입 승부 펼쳐 나갈 수 있는 만큼 강진원하고
박성현입니다. 강진호하고 고민우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만큼 아무래도 박성현이 힘을 썼을 때는 김건희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고민우 상대로 저측 타임이 잡아 나가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강진원이 맞게 나갔을 땐 취입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강진원과 고민우 동반 입장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고민우하고 박성현 객관적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두 선수의 타협 보다는 정면 대결 펼쳐 나가는데 동반 결승 진출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고민호하고 박성현의 동반 입장 쪽에 고민호하고 윤숙의 동반 입장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순위대로 한다면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윤승규가 마크 놓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박성현과 강진원 여기에 공민으로 이어지는 삼복승 라인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공략해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성현과 강진원의 협공이 통할 수 있을지 국민호가 박성현, 강진원 상대 넘어설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넘어서는 데는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윤승규 협공보다는 아무래도 박성현이 그대로 버텨내는 작전 쪽에 좀 더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7라운드 정상민이 객관적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죠. 직선 추입발은 상당히 좋습니다. 연대세로 공태우, 함동주가 있는데 아무래도 공태우과 협공을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제는 정상민 직선 추입은 상당히 좋아요. 하지만 정상민 직접 힘을 써서 버텨내긴 버겁다는 점 공태욱을 광태욱과 협공 펼쳐 나가는 함동주와 협공 펼쳐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앞선에서 화끈하게 때려줄 만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정상민이 타이밍 잡지 못하게 된다면 고전할 수도 있는 만큼 다소 신중함이 요구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배당 가능성 한번 먼저 생각해 보게 된다면 고유한이 힘을 씁니다. 박민호가 몰고 가고 하수영이라든지 성정우가 쫓아 나서는 겨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고현이 앞만 보고 달려나간다면 끝까지 버텨내긴 버거울 것 같아요. 박민호가 고현 상대로 직선 추입발 살려나가게 된다면 하수용과 동반 입장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민호하고 하수용의 동반 입장 쪽에 박민호하고 하수용의 동반 입장 쪽에 우선 하실 때 고현이 때리고 하수용이 젖히고 박민호가 직선 추입 세게 나가게 된다면 성정우가 홈미건 마크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박민호하고 고현이 인천팀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은 맞는 것 같습니다만 고현이 타종부터 때리는 작전 펼쳐 나갈 수밖에 없어요. 끝까지 버텨내기 버거울 것 같습니다. 배당 가능성 한번 공략해 보게 된다면 박민호하고 하수영입니다. 박민호하고 성정우 노조서들의 협공 가능성 한번 먼저 공격적으로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 같겠고 아무래도 정상민이 짧게만 저측 나서게 된다면 공태욱과 협공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 같겠고 박민호가 외선에서 충분히 차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빠른 시속 경주가 아니에요. 오히려 주도권은 노조서들이 잡을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 박민호 외선에서 차 나올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정상민하고 공태욱의 동반 입상 노조 완승 기대해 볼 수 있는 박민호가 버텨내는 작전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들 중심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민호가 쫓아가지 못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함동주가 막혀 나가면서 비노조 완승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상민 객관적 기량은 분명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앞선에서 때려주는 선수가 있으면 직선 추입과 저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태욱이 때려서 버텨내기 어렵죠. 함동주 때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때렸을 때는 선발과 필속밖에 안 나와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은 노조서들의 협공 가능성 박민호를 중심으로 하수영 성종의 동반 입장 한번 먼저 노려보고 싶은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8라운드 안종이 시속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안종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김기훈, 황영근, 김용태와 호흡을 맞춰나가는 견주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순영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인우하고 김종현이 연납 펼쳐 나가게 된다면 안종이 넘어서는 안종의 뒷자리를 아무래도 김기훈이 막혀 나가거나 김용태가 쫓아 나서는 견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기훈이 힘을 쓸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안종과 협공을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좀 유리한 견주가 될 가능성 높을 것 같습니다. 안정이 힘을 썼을 때는 아무래도 김기훈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편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정하고 김기훈의 동반 입장 쪽에 안정하고 김기훈의 동반 입장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받아를 말씀 전해드릴 수 같겠고 이인우가 힘을 써서 버텨내는 안정이 이인우만 살짝 넘어서는 견주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안정과 이인우의 동반 입장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안정이 이인우와 협권 펼쳐 나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힘으로 버텨내게 된다면 착승권 진입은 가능할 것 같고, 안정 입장에서 아무래도 김기훈과 호흡을 맞춰 나가는, 김기훈이 마크 된다면 쫓아 나설 수 있는 만큼 안지홍과 김기훈의 동반 입장 쪽 노조 소들의 협공 가능성 쪽에 우선 하시되, 아무래도 안지홍과 이윤의 버티기 가능성 기대해 보고 싶은 상황이다 말씀드릴 것 같겠고, 안지홍도 뭐 시속감이 상당히 좋아요. 문제는 이인우도 시속감을 발휘해 나갈 수 있습니다. 최순영이 몰고 가고 김종현이 내선을 확실하게 잡아버리게 된다면 안지홍 타이밍 재다가 넘어서지 못하는 이인우의 선행을 최순영이 몰고 가서 추입해 나가는,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김종현까지 불러들일 수 있는 비노조 완승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힘과 힘 대결에서는 뭐 이인우가 안지홍에게 비길 바는 좀 못 되는 것 같죠. 아무래도 안지홍이 시속감이 상당히 좋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안지홍, 최순영 훌러덩이라는 점, 훌러덩이면 김기훈이 후미권 막해 나가는 작전, 상황에 따라서 김용태도 빨래줄 경주 진행될 수도 있다 말씀드리면서, 오히려 이인우, 최순영, 김종현 내선을 확실하게 잡아버리고 안정의 타이밍 잡지 못하게 된다면 비노조 완승으로도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안정의 선행감 상당히 좋습니다. 11초 때 초반까지 끊어내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협공 가능성, 김기훈과 협공이 좀 더 유리한 편성의 경주는 맞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컵 9라운드 이번 편성 특선에서 강급된 김민균이 과연 연달사를 오태이와 호흡 맞춰 나가면서 윤우신, 주석진 견제 나설 수 있느냐가 관심사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대2의 싸움이기 때문에 결코 쉽지만 않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태이가 자리 잡게 된다면 김민균이 이를 활용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후미권에서 뭐 윤우신이라든지 주석진이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야 되는, 이명환이 선행력을 발휘해 나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김민균의 견제력이라고 한다면 이명환이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 이명환이 넘어서지 못한다면 뭐 윤우신하고 주석진이 힘을 써서 한꺼번에 넘어서기엔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에서 오태이가 힘을 쓰게 된다면 김민균이 철저하게 활에 나가면서 승부 타임 짧게 가져가는 추입 승부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만큼 김민균의 추입발을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균하고 오태이의 동반 입장 쪽에, 김민균, 오태이의 동반 입장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김민균이 좀 세게 넘어갔을 때는 아무래도 윤우신이 후미권 막혀 나가면서 쫓아 나서는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발주대 1점 살려나갈 수 있는 윤우신이 초반부터 김민균의 뒷자리 물고 가게 된다면 김민균과 윤우신의 동반 입장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오태이가 선행력을 발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오태이가 7주 만에 출전입니다. 김민균도 승부거리가 상당히 짧아요. 예전처럼 선행력을 발해 나가고 나갈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는 점에서 오태이가 타이밍 재다가 오히려 노저수들에게 덮이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노저수들에게 덮이게 된다면 윤우신과 주석진의 동반 입장 가능할 것 같고, 덮이게 된다면 전 장윤이 쫓아 나서는, 주석진이 힘을 쓰고 윤우신 넘어서게 된다면 전 장윤이 후미권 막혀 나가면서 노저서들의 협공 가능성도 좀 과감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태이가 7주 만에 출전이기 때문에 때리지 못하면 김민균도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민균 경주 보면 강급 직후 상당히 고전했었던 경주가, 배당의 빌미 제공했었던 경주가 많았어요. 그 점 때문에 김민균 분명 오태이 활에 나간다면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노조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노조의 중심은 윤우신하고 주석진이 협권 펼쳐 나가게 된다면 노조 완승, 여기에 전장윤까지 착승권 진입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이 최대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김민균이 얼마만큼 오태이를 활용해 나가면서 승부거리 조절해 나갈 수 있을지, 7주 만에 출전하고 있는 오태이가 과연 얼마만큼 시속감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느냐에 따라서 김민균 우승도 가능하고 빠질 가능성도 매우 높은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0라운드 최정환이 최근 기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직전회차 결승전 다소 아쉬움도 남기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2차국까지 진입한 모습을 보여줬었던 최정환, 류근철, 정하전과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뭐 비노조 완승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지영도 기복 심합니다만 저쪽이 타임 잡아 나갈 수 있죠. 심사검이 끌어줍니다. 김영곤, 조용현이 쫓아 나서게 된다면 뭐 노조 완승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지영 어중간합니다. 기복이 심해요.
김용건은 박지영만 바라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류근철이 때려주고 최정환, 정하전 순으로 경주가 흘러가게 된다면 쉽지만 않을 것 같습니다. 류근철을 끝까지 믿지는 어려울 것 같아요. 최정환이 과거 세종에서 함께 훈련했던 선후배이긴 합니다만 지금은 떠났죠. 류근철 선행이 어중간합니다. 아무래도 정하전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95년이죠. 동갑내기 친구들의 협공 가능성이 유리할 것 같아요. 두 선수의 동반 입상 최정환하고 정하전의 동반 입상 쪽에 최정환하고 정하전의 동반 입상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겠고, 그래도 류근철의 선행감이 괜찮다면 최정환이 철저하게 몰고 와서 승부 타임 짧게 가져가는 시속감만 좋다면 지켜줄 가능성도 높을 것 같아요. 최정환과 류근철 동반 입상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정환하고 정하전의 동반 입상 95년 동갑내기 친구들, 최정환이 힘을 쓰면 정하전도 마키한 작전 충분히 가능한 만큼 두 선수의 협공 가능성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는 비노조 완승 가능성 기대해 봐야 되는 편성의 견주란 점 말씀드리면서, 변수라고 한다면요, 아무래도 심상훈이 죽기 살기 때려주고 박지영하고 김용건이 내손 잡게 된다면 류근철을 최정환이 믿었을 때 넘어서지 못하면서 함께 무너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박지영이 심상훈 활에 나가면서 짧게 저축에 나서게 된다면 박지영하고 김용건의 동반 입상, 박지영하고 김용건의 동반 입상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박지영의 뒤를 아무래도 최정환이 꾸역꾸역 나오게 된다면 최정환과 박지영의 동반 입상 정도는 함께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만큼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지영의 뒷자리는 김용건이 매일차 막혀 나가는 견주가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고정 가능성 박지영과 김용건의 동반 입상, 박지영과 최정환의 동반 입상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심상훈이 제대로만 끌어준다면 심상훈은 버텨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용현은 김용건 따라 나섰을 때는 노조 완승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비노조 완승 가능성 쪽에 최정환하고 정하전 95년 동갑내기 친구들의 협공 가능성이 아무래도 유리하고 안정감 있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1라운드 오은섭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직전회차 결승 오은섭의 선전 한번 기대해보자 말씀드렸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아쉬움을 남겼었던 오은섭이, 하지만 시속감 상당히 좋죠. 박철순, 김범준 챙겨 나가게 된다면 완승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하동성, 이미환, 주병환, 최성고 힘을 쓸 수 있는 노조수들이 내선을 잡거나 먼저 시작하게 된다면 오은섭 분명 객관적 기량면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긴 합니다만 직전회차 결승전처럼 내선에서 갇혀서 고전할 수도 있어요. 5점 신중한 묘가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범준이 힘을 쓰고 오은섭 여기에 박철성이 쫓아 나서는, 오히려 오은섭이 힘을 쓰고 박철성, 김범준 수로 견주가 흘러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비노조 완승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은섭이 때리면 하동성 못 넘어요. 주병은 마찬가지입니다. 최성국도 최근 고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은섭과 박철성의 동반 입상으로 깔끔하게 마무리 지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오은섭도 결승전에서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일반 에이스에서는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오은섭과 박철성의 동반 입상, 박철성도 최근 다소 아쉬움을 많이 남긴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마크되면 쫓아 나설 수 있는 것 같아요. 오은섭과 박철성의 동반 입상, 김범준도 선발에서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조금씩 자신감을 찾아 나가고 있는 단계, 선행력 발휘 나가고 오은섭이 짧게 추입해 나가는 아무래도 오은섭과 김범준 동반 입장 정도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범준보다는 박철성과 협공이 궁합적인 면에서 좋습니다. 아무래도 비노조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 단연 돋보이는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단연 돋보이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라고 한다면 하동성이 힘을 쓰는 견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미환 상대로 저측 나서고 주병헌하고 최성국이 쫓아 나서게 된다면 잘만 하면 이번 패서 선행력 갖춘 선수들의 연합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동성이 주병헌과 호흡 맞춰 나가거나 하동성의 뒷자리를 최성국이 막혀 나갔을 때는 상황에 따라서 노조 완승도 좀 과감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은섭이 객관적 기름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어 분명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동성, 주병환, 여기에 임유산, 최성국이 협공 펼쳐 나가게 된다면 자력 능력 갖춘 노조 협공에 한 동반 입상도 충분히 완승도 가능한 상황의 견주는 맞다 말씀드리면서, 오은섭을 중심으로 박철성, 김범준 이들 안에서 특히 박철성과의 협공이 아무래도 매우 기대가 되는 기본적인 전략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2라운드 앞선 라운드와는 다르게 이번 편성은 비노조 선수로 구성된 편성. 최근 선전 펼쳐 나가면서 오기호가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득점도 많이 높아졌어요. 득점이 높아진 만큼 아무래도 이성록과 협공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는 자리 선정 과정에서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오기호가 이성록 활에 나가면서 취임 나서는 견주가 기본이 되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취임 나오지 못할 가능성도 다분한 편성인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오기호하고 이성록의 동반 입장은 아무래도 기본적인 전략이 되어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성록 지중원의 때는 신속감이 괜찮았어요. 하지만 버텨내지 못하게 된다면 오기호의 뒷자리는 김동관이 막혀 나가면서 쫓아 나서는 견주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기호가 김동관과 협공까지 생각하게 나가면서 이성록을 쉽게 넘어설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기호하고 이성록의 동반 입장 분명 복승 중심으로 하되 후미권 김동관이 막혀 나간 작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같은 성향 선수로 구성된 편성에서는 아무래도 득점 높은 선수가, 특히 자력 능력 같은 득점 높은 선수가 인정받는 경제 중심으로 흘러갈 가능성은 매우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성록도 최근 주춤하기만 했습니다만 원래 실력은 오기호보다 좀 더 앞서 나가고 있는 시속감 좋은 선수라면서 이성록과 남영찬의 동반 입상, 이성록과 김동관의 동반 입상 정도는 오기호가 이성록과 힘대결에서 고전하게 된다면 이성록과 남영찬이죠. 이성록과 김동관 정도는 충분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이성록 시속이 어중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오기호가 이성록 활에 나가면서 쉽게 노릴 가능성이 높죠. 넘어서면 김동관, 지켜주면 이성록인데 이성록을 쉽게 세게 넘어갈 수 있는 입장은 분명 아니라는 점에서 오기호와 이성록의 동반 입장 쪽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광명 우스컵은 여기까지입니다. 전반적으로 라인 맞대결이 많기 때문에 반쪽 라인 완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비노조 소들이 상당히 좀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 펼쳐 나갈 가능성은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